부산 49자 내일부터입니다. 아, 1위 LG와 두 경기 차이 진짜 공동 2위 재밌겠다. 롯데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7년 동안 가을 야구에 가보지 못한 롯데. 1992년 우승 후에 32년 동안 정상 오르지 못한 롯데. 99년 이후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롯데가 2023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의 LG를 만나게 되는데요. 양 팀이 이제 사실 개막전에서 만났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살났죠, 네, 그때. 2대 12, 2대 10으로 롯데가 완패를 했었는데요. 약 2개월 만에 다시 맞붙게 된 셈입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지금 롯데가 만약에 3인전을 독식하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두 경기 차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3연전 이렇게 뭐 1, 2위 간의 맞대결일 때는 3연전의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하죠. 지금 윤성빈 카드를 꺼냈다. 그렇죠. 송승기. 송승기. 네. 송승기야 뭐 어차피 그냥 로테이션대로 네, 돌기 네.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뭐 반드 자리에 지금 윤성빈 선수를 한번 등판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성빈 선수가 요 직전 퓨처스에서 3이닝을 던졌는데 안타도 하나도 없었고 볼넷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퓨처스에서 던진 그 뭐 삼진 10개 잡고 뭐 이렇게 두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경기보다 훨씬 안정된 제구력을 일단 그 경기 보여줬거든요. 그 경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등판하는 1군 오늘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성빈 선수가 우리가 이제 퓨처스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다가도 1군에 올라오게 되면 계속 볼 초반에 강판되고 많은 실점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현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태형 감독이 잘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선발 등판을 시키는 상황이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LG가 이기고 롯데가 이기고 이런 상관이 아니라 그냥 윤성빈 선수의 그 잠재력이 한번 터졌으면 하는 그런 사실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조금 안쓰러워요. 네. 나 네. 단장 때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롯데 제외 9개 구단은 다 아마 단장들한테 다 찔러봤을 거예요. 윤성빈 트레이드 카드로. 왜냐면 윈나우 팀 아닌 팀들은 이런 원석을 갖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의 가치가 그러니까 엄청 세니까. 원석이니까 가져가서 잘 예, 가공을 하고 만들어보겠다. 싶죠. 네. 근데 이제 트레이드 불가 아니, 제가 상대했던 단장님들은 트레이드 불가였었어요. 윤성빈 선수 가지고 있으니까 워낙 잠재력이 크니까. 네. 1차 지명 선수인데. 근데 이제 네. 내일 경기는 네. 제 경험상 1군 무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타순이 LG 타순이 최근 타순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1, 2, 3, 4번에. 첫 인닝이 무조건 중요하고 네. 네, 첫 인닝이 무조건 중요하고 근데 김현수 선수가 최근에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아마 5이닝 이상을 김태형 감독 바라지 않을 거예요. 네. 예, 초반에 박살나지만 그러니까 박살이 아니라 땅에 막 꽂고 넘기고 막 이런 것만 아니길 바랄 거예요. 근데 네. 윤성빈 선수 입장에서는 복귀전이 너무 큰 중요한 경기가 돼 버렸어요. 큰 산이죠. 그러니까요. 예, 큰 네. 산이기 때문에 그 제 경험상 1번 타자 누굴 나올지 모르겠지만 1번 타자 뭐 초구도 무조건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예, 그때 0점을 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네. 예, 반등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롯데 예. 팬들은 제가 막 이렇게 커뮤니티 글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초구 155 바란다. 아, 공은 네, 예, 네. 피지컬도 엄청 좋고. 예. 아니, 보시기에 그러면 윤성빈 선수 그동안 사실 이제 애증의 1차 지명인데 롯데 팬들한테는 왜 이렇게 좀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하나 이글스에 있을 때는 노터치 룰이 있었어요. 일정 기간에 장성호라는 신이 들어오면 뭐 캠프부터 한 7월까지 메카닉이나 이런 걸 건들지 못하게 하는 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 선수가 아마 때 잘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보는 기간을 설정을 했었어요. 나름. 그래서 코칭 스태프하고도 상의를 해서 뭐 바로바로 메카닉 수정 안 하게 노터치 룰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헷갈릴 때 비합리적인 기대, 또 근거 없는 기대 때문에 본인들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시범 경기 치렀는데 뭐 MVP급이다 막 이렇게 되면은 시즌 들어가면 또 뚜껑이 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느낄 때 그런 주위의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어린 나이에 신나서 야구해야 될 나이에 부담감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1차 지명 선수 혹은 앞순번 지명 선수들이 초반에 약간 헤매는 거는 그런 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2017
17시즌 이후 이제 8년 만에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롯데가 순항을 좀 이어가고 있고 롯데의 순항 배경에 최근 투수들로부터 좀 많은 관찰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투수들이 1군 콜업 후에 팀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롯데 팬들이 퓨처스 팀의 이 코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퓨처스 팀 투수 코치를 활약하며 육성 전문가로 알려진 롯데 퓨처스 팀의 김상진 투수 코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목 풀고 계실 텐데. 두 분 다 되게 가까우시죠? 네. 오랜만에 또 네.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네요. 그 저는 연차가 좀 있어서 네. 김상진 코치님이 70년생이시잖아요. 70. 네, 70. 저는 이제 77. 그래서 음. 뭐 따로 이렇게 만나서 뭐 밥을 먹던가 뭐 대화를 길게 나눠본 적은 없어요. 네. 김상진 저는 코치님. 추억이 많죠. 네, 술 많이 했다고. 아니 뭐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 잘 챙겨주셨어요. 아, 네네. 네. 네, 김상진입니다. 이거 봐 목소리 멋있잖아.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민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저 레전드 형님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내가 레전드면 거기는 어디야? 야 아니 형님 목소리가 안 늙으시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늙었잖아. 아니 약간 이 형이 네. 풍류도 알고 멋쟁이야. 그럼요. 멋쟁이야. 네. 아니 근데 코치님 제가 방송 네. 전에 정민철 위원한테 두 분이 어떻게 친해지셨냐 했더니 이전에 무슨 선발 앞두고 대전에서 엄청 세게 술 마시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서로 등판해가지고 7이닝까지 8회까지 던졌다면서요. 그게 풍류 옛날 지금 그 얘기하면 욕 먹지 않나? 욕 먹지. 옛날이니까 가능했다. 과거에. 네. 옛날에 그 이런 선후배 관계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막 뭐 사람 남자가 친해지는 게 제일 저랑 가까운 게 저거잖아요. 술이잖아. 네. 아니 그리고 김상진 코치님이 저를 네. 엄청 잘 챙겨주셨고 슈퍼게임 이런 데 가면은 저 엄청 챙겨주시고 막 그랬어요. 예, 코치님 일단 이제 롯데 팬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퓨처스 2군 퓨처스 공수 코치 김상진입니다. 네, 장성호 위원도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장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의원님. 네. 반갑다 진짜 반갑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기 그 인연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저 코치님 생각하면 늘 커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61번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커브 던지고 변화구 던지고 이럴 때 이제 장 의원님을 만났죠. 야 그리고 폼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김상진 코치님이. 회전력이 엄청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스핀 같은 걸 되게 잘 매요. 맞아. 커브에.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정민철 위원의 저 투구폼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니 저는 형 따라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왜냐하면 지금 요즘 애들한테도 정위원의 아이고. 메커니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스탠다드한 투구 메커니즘이어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좋아했어요. 아유 별 말씀. 예 아유 예. 네, 코치님 지금 이제 롯데 구단에서의 지도자 생활은 처음인데 네네. 상동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뭐 나름 뭐 여기 나름대로 또 생활은 또 재미있어요. 인천에 있을 때는 인천이고 부산에 있을 때는 또 부산 생활이 있으니까 뭐 상동 뭐 밥도 맛있고. 네. 근데 그 이제 투수 코치로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네네네.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네. 퓨처스에 있는 투수들을 볼 때와 지금 이제 그 기량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1군에서 이제 활약하는 선수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퓨처스에 있는 그리고 1군에서 조금씩 이제 활약하고 있는 처음 그 퓨처스에 있었던 선수들을 볼 때 좀 약간 코치님으로 인해서 약간 많이 변화가 좀 생겼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코치님 어떠세요? 이게 네. 어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형 멋있잖아.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또 어떤 그런 저희가 바이오 메카닉을 올해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구단에서.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처음에 코치들하고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노이즈 미스를 없애려고.
네, 투수 코치들이 선수를 보면 좋은 선수를 보면 어떤 투수 코치들 간에 이렇게 막 선수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코치들끼리. 그래서 여기서 퓨처스에 지금 문동환 코치가 있고요. 네, 드림팀에 김현우 코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 팀에 저 임경환 코치가 네, 재활까지 같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 바이오 메카닉이 있고 여기 전력 보조팀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이 나갈 때 선수한테 접근을 할 때는 일관되게 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 네. 처음에 시작을 했고 뭐 그 좋은 선수 나쁜 선수의 이런 저기를 얘기를 하면 좀 코치가 이런 편가르기 아니지 뭐 이런 점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녹음을 잘했습니다. 아니 그 코치님 올 시즌 1군에서 네. 그러니까 롯데 성적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젊은 투수들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 1군 엔트리에도 뭐 정우준, 뭐 최준용, 정현수, 송재영, 이민석 그러니까 2000년대생 젊은 투수들이 5명이 있어요. 네네. 뭐 이게 다 코치님 손을 거쳤을 텐데.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꾸 아니시라면 안 되고요. 예, 너무 겸손하셔도 안 되고. 근데 아니. 진짜 얘기하면 주영강 코치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정현수나 홍대영 이런 선수들을 케어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저는 그 선수들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왜냐면 그 1군 캠프, 2군 캠프 떨어지고 여기 와가지고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위에서 잘 케어를 했고, 그리고 이민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1군 캠프를 소화를 다 했고, 네, 그리고 2군, 1, 2군 저기 게임이 갈리면서 이쪽으로 온 거죠. 한 3월 중순쯤 된 것 같아요. 민석이가 여기 온 지. 네네. 네. 그리고 성빈이는 재활 쪽에 있다가 캠프로 2군 캠프로 합류를 못했어요. 네. 햄스트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끝나고 들어와서 이민석이가 합류를 하게 됐고.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내일 윤성빈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1군 무대 선발 기회 잡았잖아요. 네네. 어떨 것 같으세요, 김상진 코치님이 생각했을 때? 예, 저도 아까도 이 윤성빈 선수가 지금 이슈가 돼서 아까도 이제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90%? 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안 줬으면 좋겠다.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한 90%, 80%, 90%의 힘만 가지고 던져도 155가 나와요. 그렇게 보여. 이제 힘을 빼고 진짜 가볍게 던지는 것 같은데 근데 힘이 딱 들어간다는 모습은 그냥 그렇게 해서 던져봐야 2kg 정도밖에 더 안 나와요. 이거는 현실성 있는 조언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운동했던 사람들 다 느끼지만 어렸을 때부터 힘 빼는 거 할 줄 알면 그때는 경제 오른다라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성빈이가 왜냐면 이 예전에 던지던 습관이 뭐냐면 힘이 들어가니까 이 코킹이 안 돼요. 손목 코킹. 아니 얼리 코킹. 얼리 코킹이. 네, 얼리 코킹이 안 되고 뒤에서 암머신처럼 그냥 엎어 던져버려. 그냥 엎어 던지는구나. 안 나오는 거지 판이. 설명을 되게 굉장히 쉽게 하시는구나. 네. 코치님 야구인들끼리니까 이 얼리 코킹이라는 얘기를 알잖아요. 아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리 코킹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그냥 덮어 던지는 이게 그 지금 이제 김상준 코치님은 얼리 코킹 할 때 부드럽게 순서적으로 딱 파워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막 마음은 급하니까 막 엎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성민 선수가 땅에 꽂히거나 위로 날아가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전이 되고 나서 코킹이 돼야 되는데 내전 후에 코킹이 되고 외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킹하는 시간이 없이 내전에서 바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전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공간을 전혀 못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코치님인지를 알겠어요. 일단 근사한 보이스에 설명이 굉장히 네.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선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많은 롯데 팬분들이 이 방송을 아마 보실 텐데 네네. 그 윤성민 선수 얘기를 또 해서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가 지금 내일 선발 등판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성민 선수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구가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김상진 코치님이 봤을 때 어떠세요? 저는 이전까지 윤성민 선수를 본 적이 없어서 네. 던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팀에 계실 때는 제가 소속돼 있는 선수를 챙기기도 급한데 남의 팀 선수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솔직하시네.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옛날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코치님이 생각하는 그 제구의 어떤 그 기준점까지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왔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성민 선수의 제구력이?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성빈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은 하느님이 주신 피지컬. 정말. 네. 지금까지 이런 피지컬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게 아무리 좋은 투수도 공을 100개를 던지면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몇 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의원님.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네, 대한민국의 A급. 제가 봤을 때는 한 15개에서 20개 많으면? 인정합니다. 이게 100개를 던지면 한 30% 정도를 던지면 그날은 진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공을 100개를 던지고 30개를 던진다는 거는 좋은 밸런스. 나머지 공은 90%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반대 투구가 된다든지 한가운데 들어온다든지 이런 공도 타자를 이겨낼 수 있는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보다 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전이라든지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네. 네. 어느 투수 코치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볼넷을 주고 싶어서 주는 선수들은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자기의 의지랑은 다르게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볼넷이 나오더라도 자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을 던지는 거하고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으려고 던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똑같은 볼넷이 나와도. 근데 지금 윤성민 선수를 보면 볼넷이 나와도 자기가 자신 있게 던진다는 거죠. 이 방송 그게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거고 또 네. 한 가지는 볼이 되더라도 박스권에서 놓거든요. 비슷비슷하게? 네, 예전에는 뭐 날리고 타자 머리 위로 넘어가고 타자 뒤로 빠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뭐 영상도 찾아서 보고 했는데 지금은 박스권에서 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조금 가볍게 해서 던지면 이 조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만 놀아도 타자들의 눈을 충분히 현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고 이런 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윤성민 선수가 사실 이제 내일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1위 팀인 LG와의 선발 등판하는데요. 네네. 예, 코치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잘 되길 기도하시겠지만 저 너무 큰 경기에 지금 투입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어떠세요?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요? 오히려요. 잃을 게 없으니까. 네. 어차피 역시. 잘하는 팀이니까 오히려 더 약팀에 나가서 깨지는 것보다는 오늘 강한 팀하고 붙으면 어차피 잃을 건 없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좋은 코치님다운 말씀을 지금 연유하시는데 그 코치님이 이제 SK, 그다음에 삼성, 두산을 거치는 동안 저는 궁금해요. 뭐 제가 아는 뭐 상진형이 아니라 투수 코치님으로서의 철칙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투수들한테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고, 자신감. 네. 좀 투수들이 좀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저 빼군요.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그런 이기주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믿고 또 과신을 하고 스스로는 과신을 하지만은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더 섬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첫 번째. 그리고 벌써
공을 하나 던질 때 볼이 되고 2개 던질 때 볼이 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수들이 결과를 벌써 생각을 하잖아. 나는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아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실수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 아니 형님 혹시 지금 응? 앞에 명언집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제가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네. 제가 이거 한 10여 년 전에도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수 속에서 성공이 나오거든요. 네. 성공은 계속해서 그거를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실수는 우려먹을 수가 없잖아. 네. 실수를 하면 이렇게 하면 실수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멋지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렸을 때 뭐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저는 프로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한 케이스라 그렇죠. 좀 더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덕고다이? 이런 멘트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써도 됩니다. 네. 코치님 요즘 코치님을 이제 가리켜서 뭐 갓상진, 상진 매진 뭐 이렇게 평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우시죠?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지금 부담스럽고 저는 이 지금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좋은 코치들을 거쳐갔잖아요. 거쳐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런저런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멋진 말이다. 그 김태형 감독님하고는 뭐 자주 이제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코치님한테 뭐 따로 뭐 이렇게 좀 주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좀 궁금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전화 통화 같은 거 좀 자주 하세요? 투수들 어떤 그 때문에? 1군 감독님이 2군 투수 코치랑 통화를 해요. 그래요? 이군 감독이랑 통화하죠. 이군 감독이랑 통화해요? 2군 감독님하고 통화를 하시죠. 따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워낙 또 친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전에 저거 했던 거고 뭐 예전에 감독님이 또 뭐 하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베테랑 코치니까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누가 안 되게 이제 알아서 열심히 해야죠. 네.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 이제 2군으로 올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2군에 있다가 다시 1군에 있다가 다시 2군으로 내려오는 투수들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민석 선수라든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한현희 선수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제가 같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본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쉽게 얘기해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욱 선수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캠프를 1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즌도 그쪽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게 보다시피 전명 팀은 아시겠지만은 1군 선수가 2군에 내려오면 2군 코치들이 쉽게 그렇게 이렇게 탁 들이대지는 못해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은 이 선수들은 레벨이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진욱이는 어리다고 그래도 1군 경험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네. 지금은 진욱이 같은 케이스는 조금 더 어떤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코치님 지금 하얀 까마귀님이라는 그 닉네임에 김상직 코치님이 기대하는 2군 투수가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대답을 전부 다 합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런 그 선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뺄 수 있으면 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런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뭐 이런 좀 험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될 수 있으면 공평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계속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부분을 찍어서 말씀을 그쵸. 들어보시면 맞아. 네,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맞아. 특정 선수 되면 네. 그렇죠. 그쵸. 그 당사자는 기분 좋은데 또 아닌 그 저처럼 속 좁은 선수들은 삐지게 돼요. 코치님이 내 얘기 안 해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예. 아니 코치님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 팬분들께 한번 네. 코치님 지금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군 스텝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일군 스텝도 마찬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뭐 섭섭하신 마음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올해 좀 성적이 나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성적이 나고 하는 거는 특히 롯데 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적인 응원이 선수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열정적인 응원 끝까지 해주시면 선수들이 조금 더 파이팅해서 마지막까지 원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말씀도 잘하시고. 해설을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 해설 잠깐 형님 해설 잠깐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되게 벙어리였고 네. 그때 이제 해설 처음 하는데 메이저리그를 하라니까 뭐 ESPN, MBC에서. 지금 발음을 봐봐요. 옛날에는 재밌었어. 아니 역시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야구 관계자분들은 네.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까 이제 그 코치론 혹은 투수 메카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돌려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 홍민기 선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은데, 네네. 네, 혹시 코치님이 보는 홍민기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의 배임창 선수인가요? 배찬승. 배창승. 배인차는 옛날에 저기 우리 히어로즈. 네, 배찬승. 네. 아마 거의 뭐 견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오. 정도로 레벨은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극찬이다. 네. 근데 이제 요거 조금만 이 지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꼬임이 조금 심해서 스텝이 이 랜딩 지점이 이렇게 그 크로스가 되는데 요거 연습 때는 제가 스퀘어로 계속 하고 있는데 시합만 올라가면 이게 크로스가 좀 심해져요.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발이 크로스로.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도 한 153, 4 정도 던져요. 나오는데 슬라이더가 일단은 진짜 예술입니다. 야, 근데 이게 기대가 되네요. 스퀘어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하고 이 엊그저께 게임할 때도 보면 보셨지만은 이게 크로스가 됐을 때 슬라이더 하기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스퀘어가 됐을 때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스위퍼 느낌의 많이 휘는구나. 자기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또 1군 올라가서 시합 때 던지는 보니까 또 크로스가 엄청나게 심해요. 본인이 아마 좀 올라가서 좀 강하게 던지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번만 좀 어떻게 보완만 잘 되면 저는 홍민기 선수는 뭐 그 정도 대한민국의 왼손 투수라 그러면 뭐 홍민기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네. 이영재 선수까지만 물어달라고. 영재. 네네. 예, 좋아요. 지금 뭐 신인이지만 캠프를 갔었는데 너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피칭도 안 시키고 이렇게 좀 쉬게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와가지고 지금 합류한 지가 한 2주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공을 씩씩하게 던지고 그 어렸을 때 고효준 선수 어렸을 때 딱 그 필이 나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수도. 네. 네, 지금 시즌 끝나고 우리 정민철 위원이랑 장성희를 한번 뵐게요. 아니 언제든지 부산 오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한번 출연해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 멋진 말씀 많이 하셨다. 그쵸. 저랑 완전 다르. 저 같으면 맞아요. 제가 좀 했죠. 근데 절대 그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 지금 보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괜히 마이더스에 손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김상준 코치가 롯데 코치로 발령을 받고 선임된 이후에 인천에서 한번 송도에서 이제 뵀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두산에서 나오고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솔직히 잘린 거죠. 오래 네. 몸담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두산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강한 분이었는데, 근데 진짜 롯데에서 또 좋은 후배들 또 지도하고 계시니까 또 후배들이 선수들이 잘 돼서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요. 네, 잘 하는 경우에 그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서 되게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말씀 진짜. 여운이 있네요, 좀. 네. 네. 지금 딱 제가 봤을 때 해설하시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수 해설위원들이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딱 해설하시면 이런 내용 하면 진짜 너무, 귀가 쫑긋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좋은 쉽게 잘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네.